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마치 이어폰 줄처럼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엉망이 되듯이 꼬인 팔자를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책이며, 팔자가 꼬였다는 것은 현재의 흐름이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길을 잃지만 그 길목마다 뜻밖의 스승을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책에서, 어떤 때는 실패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그런 배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책주라. 오늘은 인생에서 한 수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인문 에세이 DJ 래피의 배우다 만나봅니다. 진주가 고향인 DJ 래피는 뮤지션이자 강연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글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265곡의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동안 책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 내 인생의 주역 등 여러 권의 책을 썼고요. 인문학 강사로 동양 고전의 언어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인문교양서 배우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짧고 강렬한 한 편 한 편의 글로 독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또 삶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일상 철학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인물, 철학, 사물 등에서 얻은 통찰을 래피 특유의 리듬감 있는 문장으로 풀어냈고요. 일상에서 영감을 찾고 삶을 리뉴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7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크게 네 갈래의 인생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성찰이 담긴 삶의 통찰, 두 번째는 자연과 우주로 확장된 세계의 원리, 세 번째는요, 동서고금 고전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마지막은 일상 속 행동의 기술과 삶의 전환법을 담고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짧은 에세이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짬짬이 읽기에도 좋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곁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의 통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뛰어난 재능이나 비범한 조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더라도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면 이미 상위 10%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에 포함된다는 이 단순한 법칙은 우리가 얼마나 실천보다 망설임에 익숙한지를 반증합니다. 입으로만 결심하고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사람들은 늘 많습니다. 그러나 관성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간단한 원리를 여든을 먹은 어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은 단순한 행위지만 그 자체가 힘입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행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해야지라는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숲을 걷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잎과 가지가 닿을 듯 말 듯 간격을 두고 펼쳐진 나무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마치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경계를 지키는 듯한 이 현상을 수관 깊이라고 합니다. 수관 깊이를 관찰하며 떠오르는 생각은 단순한 자연의 미학을 넘어 삶과 관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나무들이 서로 빚어낸 하늘의 틈새는 우리가 세상,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수관 깊이는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나무들은 왜 서로 닿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충돌 방지 가설입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 나무의 가지와 잎이 부딪히며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란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빛 감지에 따른 성장 억제 가설입니다. 나무들은 햇빛을 감지해 각자의 방향으로 자라며 인접한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간격을 유지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왜 이 현상을 보며 우리는 매번 경외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관 깊이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인간 삶의 원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의 머리 위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간격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지혜의 산물입니다. 나무들이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숲의 바닥까지 햇빛이 닿고 작은 식물과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숲은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가까워서 혹은 너무 멀어서 갈등을 겪습니다. 수관 깊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은유적으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적절함입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공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고 익숙한 냄새와 익숙한 동선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새로운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긴장과 경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작은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양이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단순히 집과 방, 사무실 같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습관과 감정의 영역까지도 포함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각자의 영역을 가진 두 존재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혹은 가족이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각자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쌓입니다. 서두르면 관계는 어긋나고 서서히 단계를 밟아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안방에서 현관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안락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을 나서는 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가혹한 구간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몸을 맡기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헬스장에 등록하고도 가지 않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발을 신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출발조차 못하고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과 인물, 사물, 철학에 대한 70편의 이야기를 수록한 이 책은요, 짧지만 묵직한 사유로 울림을 주는데요.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서 어렵지 않을까? 잘 읽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고전을 잘 몰라도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써놓아서요. 늘 곁에 둘 수 있는 입문 서적인데요. 힘든 인생길에 멘토가 필요하다면 또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얼마 전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배우다 북토크가 있었는데요. DJ 래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DJ 래피 인사드리겠습니다. 래피는 노래로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진주에서 나왔어요.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이고 책 읽고 글 쓰고 또 강의를 하면서 목을 쓰는 사람. 배우다라는 책은 제가 활자 중독자예요. 한 달에 50권 정도 책을 읽는데 이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서 내가 한 문장만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살아가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각 장의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한 수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고민 많으시죠? 고민의 민자를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한자가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문자 안에 마음 심자가 딱 앉아 있습니다. 문 안에 마음 심자가 갇혀 있는 형상이죠. 아주 답답하죠. 고민 타파는 문을 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확 열자. 마지막으로 제 시그니처 단어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 몸을 쪼개면 마지막에 결국 원자가 남죠. 원자.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원자, 입자. 아주 작은 입자가 하나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쪼개보니까 결국에는 사필다라는 한 문장이 남더라.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게 마치 캠페인처럼 외치고 다니는 게 사필다라는 세 글자입니다.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필요한 말만 하자. 따뜻한 말만 하자. 이것을 캠페인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다 보면 실제로 말부터 그렇게 바뀔 것이고 말이 그렇게 바뀌다 보면 행동도 사랑스러운 행동, 필요한 행동, 따뜻한 행동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필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처럼 책에는요, 동서고금의 고전, 인물, 또 자연, 우주에 대한 저자의 폭넓은 지식과 함께 또 삶과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배움을 따라가다 보면 지지 않는 삶의 기술이 뭔지, 또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삶인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한마디에서 혹은 책을 통해서 오늘의 실패에서 또는 고양이의 몸짓과 마라톤의 출발선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그리는 실마리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